10년을 사랑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 심장을 이식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 장례식에 올 생각 말하며 독서를 내뱉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지만 그의 입술은 지은호를 더 잔인하게 밀어냅니다. 내 심장이 버틸 확률? 희박해. 내 사랑의 끝이 내 장례식장이 되길 바라냐? 이 지독한 순애보가 비극으로 변하려는 찰나 재벌가에서 쫓겨난 고성희의 200만 원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에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는 노인의 손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 한 장. 그 속엔 고성희가 숨겨왔던 금단의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은 놀랍게도 지금의 지은호와 똑 닮아 있었죠. 네가 고성희가 숨겨둔 그 애냐? 지은호 앞에 나타난 괴물 박진석의 섬뜩한 미소.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은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이지혁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고백이 아니라 지은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지혁이 화장실 세면대를 움켜잡고 핏기 없는 얼굴로 숨을 몰아쉴 때 뒤따라 들어온 지은호는 그가 단순히 과로로 쓰러진 줄로만 알았는데요.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의 등을 쓸어내리며 괜찮냐고 물었을 때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은호는 그 눈빛에 당황하면서도 10년 넘게 짝사랑해온 이지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이 곁에서 간호하겠다고 울먹이며 매달렸더라고요. 지은호가 지혁아 선배님 제발 혼자 아프지 말아요 라고 애원하는 그 순간에도 이지혁의 머릿속은 지은호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뒤섞여 지옥 같은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을 바라보는 지은호의 맑은 눈망울이 차라리 증오로 바뀌길 바랐던 모양입니다. 이지혁은 거칠게 숨을 내뱉으며 지은호의 어깨를 밀쳤고 이제는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고 이지혁의 옷자락을 붙들며 당신이 신부전증이라는 거 다 안다. 관리하면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울음을 터뜨리자 이지혁의 인내심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지혁은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몰골을 한번 보더니 지은호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단순히 콩팥이 고장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내 몸속에 있는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누군가 죽어야만 나오는 심장을 기증받지 못하면 자신은 곧 죽을 운명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입에서 나온 심장 이식이라는 단어에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지은호는 설마 그럴 리가 없다며 도리지를 쳤지만 이지혁의 눈에는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짙은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너 같은 애가 내 장례식장에서 곡소리 내는 거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독설을 퍼부었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독설이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지혁의 손등에 박힌 수많은 주사 자국과 그가 몰래 먹던 약통들이 떠올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하자 이지혁은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 밖에서는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이 오빠의 상태가 걱정되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요. 이수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나오는 이지혁을 보고 오빠 괜찮냐며 다가갔지만 이지혁은 이수빈의 부축을 거부하며 지은호가 쫓아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이지혁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지은호의 통곡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더라고요. 이수빈은 이지혁이 왜 그토록 지은호를 잔인하게 밀어내야만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 못하고 오빠를 따라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이지혁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에 전해지는 통증에 입술을 깨물며 지은호를 향한 마음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밀어내기 위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지은호 팀장의 모든 업무 권한을 정지시키고 사무실 출입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지은호가 자신을 살리겠다고 병원이나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지혁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자꾸만 흐려지는 시야 때문에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운전대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지은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천 번 반복하면서도 밖으로 내뱉는 말은 오직 증오와 거절뿐인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지은호는 화장실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이지혁의 차는 떠난 뒤였고 텅 빈 주차장에서 지은호는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말한 심장 이식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되새기며 빗물을 눈물 삼아 하염없이 걸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10년 전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을 때부터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들이 사실은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당장이라도 이지혁의 집으로 달려가 그의 부모님인 이상철과 김다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이지혁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알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할머니 조옥래가 지켜보고 있을 이지혁의 집 대문 앞까지 갔다가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부쩍 수척해진 아들 이지혁의 모습에 내심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 김다정에게 지혁이가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내비쳤고 김다정은 아들이 비혼주의라 챙겨줄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이라며 애써 밝게 웃어넘기려 했는데요. 하지만 김다정 역시 아들 이지혁의 방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약봉지들을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집 대문 밖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이 행복한 가정이 지혁의 병으로 인해 무너질 것을 상상하자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 아무런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는데요. 이지혁은 할머니 조옥래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보며 이것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며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는 손주 이지혁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지혁아 고기 좀 많이 먹어라 하며 반찬을 얹어주었지만 이지혁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밥알을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이지혁은 식사 도중 갑자기 찾아온 심장 압박감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옆에 앉은 동생 이지환이 재빨리 형의 팔을 붙잡으며 시선을 돌려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비밀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기에 형의 야윈 손목을 쥐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더라고요. 지은호는 빗속을 헤매다 지강호가 개업한 식당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의 꼴을 보고 이지혁 대표랑 대판 싸운 거냐며 눈치 없이 굴었지만 지은호의 죽은 듯한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나 지혁 선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라고 웅얼거리며 소주를 들이켰고 지강호는 누나가 왜 저렇게까지 이지혁에게 목을 매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누나의 슬픔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은호는 취기가 오르자 고성이가 자신을 버렸던 기억과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내는 지금의 현실이 겹쳐지며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는 것 같다는 극도의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유언장을 고쳤으며 지은호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적어 내려갔는데요. 이지혁은 편지의 은호야 내 심장은 멈춰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영원히 뛸 거라는 오글거리는 말 대신 부디 나를 빨리 잊고 행복해져라 라는 차가운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지혁은 그것이 지은호를 향한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편지 위로 떨어진 이지혁의 눈물은 그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지은호 곁에 남고 싶어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책상을 쓸어내리며 지은호와 함께 찍었던 유일한 단체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덧그렸습니다. 지은호는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이지혁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정말로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해 로비조차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지은호는 로비 한복판에서 이지혁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소리쳤지만
이지혁은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비서에게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이지혁은 모니터 속에서 울고 있는 지은호를 향해 손을 뻗어보았지만 유리 화면에 닿는 서늘한 감촉에 다시금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점심도 거른 채 자리를 지켰고 지은호는 결국 회사 정문 앞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더라고요. 이지혁은 퇴근길에 정문 앞에 앉아있는 지은호를 보고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차 뒷모습을 보며 기어이 따라가려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지혁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이지혁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지은호를 보며 핸들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더 큰 상처를 주어서라도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그녀가 나중에 겪을 상실감을 줄여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미 지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뒤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과거 고성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지혁 선배랑 혈액형이나 조직이 맞는 사람이 있을지 물어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딸 지은호의 절박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파 말을 잇지 못했고 지은호는 혹시라도 자신이 고성이의 딸이라는 사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라면, 그 욕심 많은 여자라면 분명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했더라고요. 이지혁은 자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끼며 이수빈에게 이수빈 내가 은호 언니 좀 잘 챙겨줘라라는 유언 같은 부탁을 남겼는데요. 이수빈은 오빠의 그런 약한 모습에 화를 내며 오빠가 직접 챙겨야지 왜 나한테 떠넘기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내 오빠의 마른 어깨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혁은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전혀 괜찮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개인의 의지를 넘어선 거대한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고 그 끝이 희망일지 절망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그날 밤 심한 통증과 함께 거실에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이상철과 김다정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요. 이지혁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그의 주머니에서는 지은호에게 끝내 전하지 못한 편지가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은호는 집에서 지혁의 소식을 기다리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밖으로 뛰어나갔고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마주한 이지혁의 모습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말라며 목 놓아 울었고 이지혁의 감긴 눈가에서는 투명한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말,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제발 나를 잊고 행복해달라는 유언처럼 들리는 건 저뿐인가요? 수중에 남은 돈 200만 원이 고성이에게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박진석의 심장을 찌를 마지막 독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던져준 낡은 통장을 쥐고 집을 나서며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26년 동안 CJ그룹의 안주인으로 버틴 것이 단순히 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려 했는데요. 고성이는 화려한 압구정 아파트 대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을 거처로 삼았고 그곳에서 박진석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정했던 근저당 서류들을 하나하나 복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완벽주의자라는 점을 역이용해 그가 자신의 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서둘러 처리하느라 위조된 서류나 대리인 서명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좁은 방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협박한 것이 오히려 그가 무언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고성희는 모텔방 전화기로 자신이 과거에 심어두었던 인맥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박진석 회장의 서슬퍼런 명령을 받은 이들은 고성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더라고요. 고성희는 자존심이 상해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다가도 수중에 남은 돈의 무게를 생각하며 억지로 화를 사귀고 다음 타깃을 떠올렸습니다. 고성희가 선택한 다음 카드는 바로 박진석의 친아들이자 자신 밑에서 숨죽여 살았던 박성재였는데요. 고성희는 박성재가 평소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아버지 박진석의 냉혹함에 남모를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성희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박성재에게 연락을 취했고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도려냈는지 똑똑히 보라며 박성재를 자극해 은밀한 만남을 성사시켰더라고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만나러 가는 내내 그녀가 또 어떤 흉계를 꾸밀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성희가 쥐고 있을 지은호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궁금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는데 고성희는 이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안색으로 박성재를 맞이했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몰락한 모습을 보고 내심 충격을 받았지만 고성희는 오히려 당당하게 박성재의 앞에 앉아 박진석 회장이 저지른 불법 근저당 설정의 증거가 담긴 USB를 내밀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내 아버지는 너도 언제든지 쓸모없어지면 나처럼 버릴 사람이라며 내가 살 길은 이 서류를 들고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고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제안을 건넸더라고요. 박성재는 이 지역을 살린다는 말에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고 고성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성재의 죄책감을 집요하게 건드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이 지역이 지금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는 고급 정보를 흘리며 박진석이 숨겨둔 비자금을 이용하면 해외에서라도 기증자를 찾을 수 있다고 유혹했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왜 갑자기 지은호가 사랑하는 이 지역을 살리려 하는지 의심했지만 고성희의 속셈은 이 지역을 살려 지은호의 마음을 빚지게 만든 뒤 다시금 박진석의 집안으로 복귀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네가 지은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여자가 죽어가는 이 지역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며 박성재의 심장을 후벼 팠더라고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도끼 어린 눈을 보며 그녀가 여전히 권력에 미쳐 있음을 알았지만 지은호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고성희를 쫓아낸 뒤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지만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고성희의 흔적들을 보며 묘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단돈 2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내기를 걸 듯 비서에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박성재가 고성희를 몰래 만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책상을 내리치며 격노했고 자신의 아들마저 고성희의 현올림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더라고요. 박진석은 즉시 박성재를 호출해 고성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추궁했지만 박성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포섭하는데 성공했다고 믿고 모텔로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이미 박진석이 보낸 용역들이 그녀의 짐을 다 밖으로 내던진 상태였는데요. 고성희는 길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속옷과 옷가지들을 보며 행인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고 그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박진석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고성희는 빗속에서 젖어버린 가방을 끌어안고 지은호가 운영하는 카페 근처를 배회하며 자신이 버린 딸이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똥아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더라고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카페 창가 너머로 지은호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동질감과 함께 소름 끼치는 계획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그녀의 친아들인 한우진의 소재를 파악해 해외로 강제 출국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뺏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믿었기에 한우진을 볼모로 고성희를 영원히 자신의 발밑에 기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고 박성재에게 연락해 한우진을 지켜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보였는데 그것이 진심 어린 모성애인지 아니면 박성재를 더 깊이 이용하기 위한 연기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더라고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면서도 아버지가 한우진에게 손을 댈 경우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고성희는 수중에 남은 돈을 털어 박진석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과거의 인물을 찾아 나섰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지혁의 외할아버지인 김장수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는데요. 고성희는 김장수가 과거 박진석 회장의 집안에서 일했던 정원사였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그가 치매에 걸리기 전 무언가 중요한 서류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고성희는 김장수가 있는 이지혁의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조옥래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고 두 노년의 여인은 서로를 경계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더라고요. 조옥래 할머니는 고성희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고 내 아들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소금을 뿌렸지만 고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그 사고의 목격자가 누군지 아느냐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목소리에 잠시 당황하며 숨을 멈췄지만 이내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미친년의 헛소리일 뿐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즉시 비서에게 김장수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라고 소리쳤더라고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반응에서 그가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자신이 가진 200만 원을 김장수의 치매 약값으로 쓰겠다며 조옥래 할머니에게 접근하는 영악함을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이지혁의 병실을 찾아가 고성희가 준 USB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박성재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이것이 지은호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고민하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형을 살리기 위해 고성희와 손을 잡았다며 자책했지만 이지혁은 오히려 박성재의 손을 꽉 쥐며 은호만은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시각 어두운 밤거리를 걸으며 박진석이 자신에게 준 수모를 수천 배로 갚아주겠다고 읊조리며 자신이 버렸던 딸 지은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더라고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박진석의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는데요. 박진석이 지은호에게 네가 고성희의 딸이냐고 묻는 소리를 들은 고성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지은호를 해치려 한다면 자신이 직접 박진석의 목을 조르겠다는 각오로 품 안의 칼 대신 더 날카로운 진실의 조각을 다듬었더라고요. 고성희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오직 살아남아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박진석이 떠난 뒤 지은호 앞에 나타나 은호야, 엄마가 왔다라고 나지막이 말하며 지은호의 손을 잡았는데요. 지은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자신을 버렸던 엄마가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끌어안으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박진석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던 것이라고 거짓 눈물을 흘렸고 지은호는 그 거짓말에 속아 고성희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집으로 들어서며 속으로 박진석에게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단돈 200만 원으로 시작된 그녀의 처절한 도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음을 알렸습니다. 200만 원의 굴욕을 200억짜리 소송으로 바꾸려는 여자 고성희. 그녀는 이제 아들 성재를 이용해 남편의 목줄을 죄기 시작합니다. 성재는 과연 어머니의 지옥 같은 제안을 수락할까요? 아니면 은호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선택할까요? 낡은 사진첩 속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나온 그 한 장의 사진이
이지혁과 지은호 그리고 고성희를 잇는 잔인한 운명의 실타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지혁의 할머니 조홍래는 정년퇴직 후 기운 없이 앉아있는 아들 이상철을 위해 사돈 김장수와 함께 거실 한편에서 짐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치매 증상이 오락가락하는 김장수 노인이 구석진 상자에서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는 이 애기 참 예쁘네. 우리 딸 다정이 닮았어 라고 허투어 웃으며 조홍래에게 내밀었더라고요. 조홍래는 대수롭지 않게 사진을 받아들었다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손을 파르르 떨며 사진 속 인물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고성희가 지금의 지은호와 판박이처럼 닮은 어린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조홍래는 예전에 아들 이상철의 집에서 잠시 일했던 고성희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사진 속 여자가 박진석 회장의 아내인 고성희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조홍래는 옆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는 사돈 김장수의 어깨를 흔들며 이 사진 어디서 났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김장수는 그저 예전에 정원사로 일하던 집 마당 구석에서 주운 것이라며 기억의 파편을 더듬을 뿐이었습니다. 조홍래는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지금 이지혁이 사랑하는 지은호와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더라고요. 조홍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아들 이상철에게 당장 알려야 할지 고민하며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는데요. 만약 지은호가 고성희의 숨겨진 딸이라면 자신의 손자 이지혁이 목숨보다 아끼는 여자가 바로 원수 같은 고성희의 핏줄이라는 비극이 성립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홍래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사진을 가슴팍에 숨긴 채 숨을 몰아쉬었는데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김다정이 어머니 식사하세요 라며 밝은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조홍래는 김다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이 비밀이 터지는 순간 평화롭던 이 집안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직감했더라고요. 한편 거실에서는 이상철이 정년퇴직 후에 공허함을 달래려 애쓰며 사돈 김장수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의 안색이 요즘 들어 부쩍 안 좋았던 것을 떠올리며 사돈에게 우리 지혁이가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지 않느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김장수는 바둑알을 만지작거리며 사람은 다 자기 몫의 짐을 지고 가는 법이라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지만 그의 무심한 한마디가 이상철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이 비혼을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나 자신이 모르는 깊은 병이나 아픔 때문은 아닐지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어 한숨을 내쉬었더라고요. 조홍래는 화장실에서 나와 태연한 척 식탁에 앉았지만 자꾸만 김장수가 보관하고 있던 그 사진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조홍래는 김장수에게 사돈, 혹시 그 사진 말고 다른 물건은 없었소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장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기억이 안 난다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홍래는 치매기가 있는 사돈의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 혹은 언제 엉뚱한 곳에서 터질지 몰라 좌불안석이었고 식사 도중에도 자꾸만 안방에 숨겨둔 사진 쪽으로 눈길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홍래는 결국 식사를 마친 뒤 이수빈을 몰래 방으로 불러 지은호 팀장의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넌지시 떠보았더라고요. 이수빈은 할머니 조홍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아해하며 은호 언니는 엄마랑 남동생이랑 셋이 사는 걸로 안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요. 이수빈은 할머니가 왜 갑자기 지은호의 집안일을 궁금해하는지 물었지만 조홍래는 그저 우리 지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궁금해서 그런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흔들리는 것을 포착하고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홍래는 이수빈을 보낸 뒤 홀로 방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들며 만약 이 사실이 이지혁의 귀에 들어가면 심장까지 약한 아이가 어떻게 버틸지 걱정되어 눈물을 훔쳤더라고요. 김장수 노인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갑자기 정신이 맑아진 듯 조홍래를 찾아와 사돈,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던 은색 열쇠 말인데 라며 운을 뗐는데요. 조홍래는 눈을 크게 뜨고 열쇠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김장수는 다시 초점이 흐려지며 사진 뒤에 뭐가 붙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라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조홍래는 급히 사진 뒷면을 확인해 보았고 그곳에는 아주 미세한 접착제 자국과 함께 청담 지하 410이라는 의문의 숫자와 영문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홍래는 이것이 고성이가 박진석 몰래 숨겨둔 위장 금고의 위치나 열쇠와 관련된 정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더라고요. 조홍래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이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새벽같이 집을 나섰는데요. 조홍래는 평소 가본 적도 없는 청담동 거리를 헤매며 사진 뒤에 적힌 주소를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박진석의 수하들이 고성이를 찾기 위해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험악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조홍래는 몸을 숨기며 사진 뒤에 숫자가 가리키는 곳이 한 사설 금고 보관소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곳에서 고성이가 박진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홍래가 금고 보관소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공교롭게도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의 명령을 받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 할머니를 발견했는데요. 박성재는 이 지역의 할머니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의아해하며 다가갔고 조홍래는 당황하여 사진을 품속으로 깊이 감추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박성재는 조홍래의 수상한 태도에서 고성이의 냄새를 맡았고 할머니가 쥐고 있는 비밀이 어쩌면 자신이 고성이에게 받은 제안보다 더 큰 폭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홍래는 박성재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이미 박성재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더라고요. 이 지역의 집으로 돌아온 조홍래는 김장수가 거실에서 지은호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는데요. 지은호가 지혁의 상태를 걱정하며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던 것인데 김장수가 지은호를 보자마자 아이고 사진 속 그 애기가 이렇게 컸네 라고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조홍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가 김장수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지은호는 사진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며 무슨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조홍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돈이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지은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더라고요. 지은호는 조홍래의 과도한 반응에 이상함을 느끼고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임을 직감했는데요. 지은호는 할머니에게 제가 지혁 선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 숨기지 말고 말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조홍래는 차마 내 생모가 괴물 같은 고성이라는 말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조홍래의 방을 나오다 문틈 사이에 떨어진 낡은 사진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조각 속에는 자신의 아기 때 입었던 베네쩌고리와 똑같은 무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조각을 손에 쥐고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자신의 출생에 얽힌 거대한 어둠이 바로 코앞에 와 있음을 깨달았더라고요. 조홍래는 지은호가 떠난 뒤 방 안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이 일을 어찌할 꼬라며 가슴을 쳤는데 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이상철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철은 어머니가 왜 이렇게 서럽게 우시는지 놀라 달려왔고 조홍래는 결국 품속에 숨겨두었던 사진을 아들에게 건네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이상철은 사진 속의 고성이와 어린 지은호를 번갈아 보며 할 말을 잃었고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하필이면 집안의 원수 같은 여자의 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더라고요. 이상철은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이 사실을 지혁이가 알게 되면 정말로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른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이지혁은 병실에서 박성재가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이미 고성이와 지은호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이지혁은 자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지은호를 덮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매듭을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결사적인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홍래와 이상철이 집에서 비밀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진실의 파편들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인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김장수 노인은 그저 창밖의 보름달을 보며
내일은 큰 비가 오겠네라고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 비극적인 폭풍은 이제 이 지역의 집안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조옥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아들 이상철에게 신신당부했는데요. 하지만 그 상자 밑바닥에는 김장수가 차마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서류 뭉치가 잠자고 있었고 그것은 고성이가 박진석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전남편과 딸을 어떻게 지워버렸는지에 대한 잔인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조옥래는 그 서류의 존재를 모른 채 방을 나섰지만 지은호는 이미 집 밖에서 그 사진 조각을 단서로 고성이를 찾아갈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지독한 사랑이 엉켜 있었더라고요. 지강호가 훔쳐본 이 지역의 진료 기록지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한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불발탄이었습니다. 식당 개업식에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이 기회를 틈타 이 지역에게서 한미천 챙길 수 있겠다는 비열한 욕망에 사로잡혔는데요. 지강호는 이 지역의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지역의 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과 관상동맥, 우회술 불가라는 붉은색 글자가 선명한 서류를 발견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더라고요. 지강호는 그동안 누나 지은호가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 보였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왜 갑자기 비혼주의를 내세우며 철벽을 쳤는지 그 잔인한 이유를 단숨에 파악해버렸습니다. 지강호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정보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지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강호는 평소 자신이 누나 지은호와 비교당하며 무시당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번에 이 지역의 병명을 약점 잡아 큰돈을 뜯어낸다면 엄마 정순이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거라며 혼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강호는 곧바로 이 지역의 여동생이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꿈인 이수빈에게 접근했는데요. 지강호는 이수빈이 오빠 이 지역을 끔찍이 아낀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오빠를 걱정하는 척하며 이 지역의 상태를 떠보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강호는 이수빈에게 수빈씨, 우리 누나가 지역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형님 건강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수빈은 지강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오빠의 병세가 밖으로 새 나갈까봐 극도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는데요. 이수빈은 지강호에게 우리 오빠는 그냥 과로로 좀 피곤한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지강호는 이수빈의 떨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에이, 심장 이식 같은 소문이 돌던데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라며 정통으로 급소를 찔렀습니다. 이수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강호는 이수빈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패가 확실한 승리 카드라는 것을 확신했더라고요. 지강호는 이수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이 사실이 찌라시 기사라도 나면 CJ그룹 주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은근한 협박을 덧붙였습니다. 지강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지역의 병실로 직접 찾아가 단판을 지으려 했는데요. 지강호는 병원 로비에서 지은호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누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 이 지역의 VIP 병동으로 잠입했습니다. 지강호는 이 지역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창밖을 내다보는 뒷모습을 보며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탐욕이 두려움을 압도했더라고요. 지강호는 이 지역에게 다가가 형님, 저 은호 누나 동생 강호입니다. 누나가 형님 때문에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는데 형님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계시면 안 되죠라며 가증스러운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 지역은 지강호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눈에는 이미 지강호가 어떤 의도로 이곳에 왔는지 다 꿰뚫어보는 듯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강호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짧고 낮게 물었고 지강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누나가 형님을 간호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게 생겼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지강호는 지은호의 10년 짝사랑에 대한 위자료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지혁의 시한부 판정을 비밀로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혁은 지강호의 파렴치한 요구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은호가 이런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고 타일렀지만 지강호는 누나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이나 준비하라고 소리쳤더라고요. 지강호는 병실을 나오며 이지혁이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을 것 같자 다음 타깃으로 고성희를 떠올렸는데요. 지강호는 고성희가 박진석 회장에게 쫓겨나 돈이 급하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이지혁의 병 정보를 고성희에게 팔아넘기면 더 큰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강호는 고성희가 머물고 있는 허름한 모텔 근처를 서성이다가 마침 외출하던 고성희를 붙잡고 박진석 회장님 댁 사모님 아니세요? 제가 아주 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라며 미끼를 던졌더라고요. 고성희는 처음에는 지강호 같은 피라미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지만 지강호가 이지혁의 심장 이식 서류 사진을 보여주자 눈빛이 단숨에 사납게 변했습니다. 고성희는 지강호를 모텔방으로 끌어들여 그 서류를 어디서 났느냐고 추궁했고 지강호는 돈만 주면 원본 파일까지 넘기겠다며 배짱을 부렸는데요. 고성희는 지강호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이지혁을 무너뜨리고 박진석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희는 지강호에게 지금 당장 큰 돈은 없지만 이 정보를 이용해 박진석 회장을 움직이면 내 몫을 확실히 챙겨주겠다며 지강호를 구슬렸고 지강호는 고성희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자신이 재벌가 싸움의 거물이라도 된 양 착각하며 고성희와 위험한 동맹을 맺었더라고요. 지강호는 고성희가 시키는 대로 이지혁의 병원 출입 기록과 투약 목록을 몰래 수집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은 곧 지은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지은호는 지강호가 식당 일은 팽개치고 고급 외제차 전시장을 기웃거린다는 소식을 듣고 지강호를 불러 취조하듯 몰아붙였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너 요즘 무슨 돈으로 그런 데를 다녀? 솔직하게 말해 지혁 선배랑 관련된 거야? 라고 소리쳤고 지강호는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오히려 누나가 지은호 누나를 위해 내가 발 벗고 뛰는 건데 왜 화를 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더라고요.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의 눈에 서린 탐욕을 보고 직감적으로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강호는 누나의 추궁을 피해 박성재를 찾아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지강호는 박성재에게 본부장님, 지혁 형님 살리고 싶으시죠? 제가 형님 살릴 기증자 찾는 법을 알아요 라며 거짓 정보를 흘려 박성재의 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박성재는 지강호의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지은호를 위해 지강호의 입을 막아야 했기에 지강호가 요구하는 수표를 내어주며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강호는 박성재에게 받은 수표를 보며 쾌재를 불렀지만 그 돈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비용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더라고요. 지강호는 수중에 들어온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 앞에 다시 나타나 거드름을 피웠는데요. 이수빈은 지강호가 오빠의 병을 빌미로 여기저기 돈을 뜯어내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는 지강호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너 같은 쓰레기가 내 오빠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라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지강호는 뺨을 맞고도 실실 웃으며 수빈씨 조심해요. 내가 입 한 번만 잘못 놀리면 지혁 형님은 이식받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테니까라고 섬뜩한 협박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지강호의 눈에는 이미 인간적인 도리는 사라지고 오직 돈에 눈먼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강호의 꼬리는 박진석 회장의 정보망에 걸려들고 말았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와 내통하며 이지혁의 비밀을 캐내고 다니는 지강호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하들을 보내 지강호를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강호는 박진석의 부하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며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불어버렸고 고성희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했더라고요.
박진석은 지강호의 증언을 녹취해 고성희를 영원히 매장할 증거로 삼았고 지강호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지강호는 자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제야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지은호의 카페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지은호는 이미 동생 지강호의 배신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지강호는 닫힌 문 앞에서 누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지만 지은호는 안에서 입술을 깨물며 지강호라는 존재를 가슴속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강호는 엄마 정순이에게도 외면당하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돈이 든 수표가 길가 하수구에 빠지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하수구를 파헤쳤더라고요. 지강호의 손톱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었고 그 처참한 몰골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풍경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강호가 저지른 모든 일을 보고받고도 지은호를 생각해 지강호를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기로 했는데요. 이지혁은 병상에서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강호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고 오히려 지은호를 위로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깊은 배려에 더욱 큰 미안함을 느끼며 오열했고 지강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견고한지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지강호가 쏘아 올린 작은 탐욕의 불꽃은 결국 본인만을 태운 채 사그라들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강호는 결국 식당 문을 닫고 도망치듯 자취를 감췄는데 그는 떠나기 전 고성희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기 위해 박진석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을 지은호의 우편함에 넣어두었는데요. 지강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끝까지 판을 흔들고 싶었던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우편함에서 그 서류를 발견하고는 이것이 고성희와 박진석 그리고 이지혁의 운명을 결정지를 최후의 열쇠임을 직감했는데요. 지강호의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이 역설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도화선이 된 셈인데 이지혁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는 가운데 이 서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박진석 회장의 구두 소리가 빗물을 머금은 아스팔트 위를 울릴 때마다 지은호의 등 뒤로는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폭우 속에서 이지혁의 어머니 김다정의 손을 붙잡고 아들의 병명을 고백하려던 찰나 자신의 집 골목 어귀에 멈춰 선 검은색 세단을 보고 본능적으로 말을 멈췄는데요. 차 문이 열리고 우산을 받쳐든 수행원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박진석은 평소의 호탕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먹잇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한 눈빛을 하고 지은호를 빤히 쳐다보았더라고요. 박진석은 천천히 지은호에게 다가오며 네가 지은호냐 아니면 고성희가 26년 동안 죽었다고 속여온 그 애냐? 라고 물었고 그 나지막한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지은호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이라는 인물이 주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옆에 서 있는 김다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는데요. 박진석은 지은호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흥미롭다는 듯 관찰하며 고성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치부가 고작 이런 보잘것없는 여자애였다는 사실에 비릿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진석은 김다정에게 이지혁 대표 어머니 되시나? 당신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여자가 누군지 알고는 있는 거야? 라며 이간질을 시작했고 김다정은 영문을 모른 채 지은호의 팔을 붙잡고 이분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며 당황해했더라고요.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제발 그만하시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가 쥐고 있는 권력이 자신과 이지혁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다는 공포에 짓눌려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지려다 손을 거두며 고성희가 너를 살려두는 바람에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겼다며 지은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독설을 내뱉었는데요.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고성희는 지금 200만 원짜리 인생으로 추락했는데 너는 여기서 재벌가 며느리라도 꿈꾸고 있었나 본데 꿈 깨라라고 조롱하며 지은호가 고성희의 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
이지혁의 가문도 끝장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지만 이지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한부 삶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저는 고성희 씨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간신히 대답했더라고요. 하지만 박진석은 지은호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낡은 사진 조각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이것이 내 혈통의 증거인데 어떻게 상관이 없느냐며 사진을 지은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사진은 조옥래 할머니의 방에서 지은호가 몰래 가져온 사진 조각이었는데 박진석은 이미 그 사진의 원본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은호를 비웃었는데요. 박진석은 김다정에게 이 사진을 보라며 당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내 아내 고성희의 사생아다라고 폭로해버렸고 김다정은 충격에 휩싸여 지은호의 손을 힘없이 놓치며 빗길 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은호는 김다정을 부축하려 했지만 김다정의 눈에 어린 배신감과 공포를 마주하고는 차마 손을 뻗지 못한 채 빗속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더라고요. 박진석은 무너진 두 여자를 내려다보며 마치 신이라도 된 양꺼만한 태도로 수행원에게 이지혁의 병실로 사람을 보내라고 명령했는데요. 박진석은 이지혁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심장이 버텨낼 수 있을지 내기를 해보자며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다리를 붙잡고 지혁 선배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박진석은 지은호를 가차없이 뿌리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진석은 차 창문을 내리고 지은호에게 고성희에게 전해라. 내 딸이 내 손안에 있다고. 그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주 궁금하군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멀어지는 박진석의 차 뒷모습을 보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섞여 온몸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 길바닥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정신을 차린 김다정은 지은호를 향해 정말이야. 네가 정말 그 고성희 씨 딸이야. 라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지은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다정은 자식처럼 아꼈던 지은호가 자신들의 원수와 다름없는 집안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지은호는 그 통곡 소리가 마치 자신과 이지혁의 관계에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려 고통스러워했더라고요. 그 시각 병실에 있던 이지혁은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흉통에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그의 눈앞에 환영처럼 지은호의 우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지은호에게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 바닥을 긁으며 신음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박진석이 보낸 정체모를 사내들이 병실 앞을 가로막고 이지혁의 면회를 전면 차단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지혁을 철저히 고립시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려는 박진석의 잔인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김다정을 겨우 진정시켜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자신도 모르게 고성희가 머물고 있다는 허름한 모텔로 향했는데요. 지은호는 자신을 버린 엄마가 원망스러우면서도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고성희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희망에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지은호는 모텔방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나타난 고성희의 멱살을 잡고 당신 때문에 지혁 선배가 죽게 생겼어.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박진석 회장이 나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라고 소리쳤더라고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절규를 듣고 박진석이 벌써 움직였다는 사실에 당황하면서도 오히려 지은호를 차갑게 밀쳐내며 이제야 내가 내 딸 노릇을 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박진석을 죽일 수 있는 건 이제 너뿐이다 라며 지은호를 이용해 박진석의 뒤통수를 칠 새로운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눈에서 읽히는 그 지독한 이용 가치만을 따지는 인간성의 환멸을 느꼈지만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의 손이라도 잡겠다는 각오로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두 모녀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증오와 생존을 향한 절박함이 엉겨붙어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고
밖에서는 번개와 함께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지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벽난로에 던져 넣으며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감상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지은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발밑으로 기어올지 아니면 딸을 방패 삼아 다시 한번 도망칠지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완벽한 복수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고성이 네가 가장 아끼는 아들 한우진과 내가 버린 딸 지은호 중 누가 먼저 죽을지 골라봐라라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진석의 서재 책상 위에는 이지혁의 심장 이식 대기 순번을 조작하려는 듯한 명단이 놓여 있어 그가 이지혁의 생사까지 손에 쥐고 흔들려 함을 암시했더라고요. 이지혁은 병원 바닥에서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입술을 달싹이며 지은호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의 손끝에는 지강호가 떨어뜨리고 간 지은호의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의 10년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침대 위 전화를 잡으려 애썼지만 결국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지혁의 심박수 그래프는 위험한 곡선을 그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지은호가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박진석의 수하들에 의해 모든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로비에서 울부짖으며 지혁 선배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라고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의 단단한 벽은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그때 로비 너머에서 박성재가 나타나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은호는 박성재를 뿌리치며 너희 아버지가 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박성재에게 화풀이를 쏟아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잔인한 짓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도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 박진석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지은호를 데리고 병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모텔 방에서 지은호가 남기고 간 사진 조각을 보며 박진석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음을 깨닫고 박진석의 금고를 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찾아내기 위해 빗속으로 다시 뛰어나갔는데요. 고성이는 박진석의 비자금 장부뿐만 아니라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뺑소니 사고의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 칩의 행방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찾아내 지은호와 이지혁을 구하는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 고성이의 눈에는 이제 탐욕보다 더 무서운 복수의 도끼가 서려 있었고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이지혁의 외할아버지 김장수의 집이었습니다. 이지혁의 병실 안에서 멈춰버린 심전도 모니터의 붉은 불빛과 병원 밖에서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지은호의 절규하는 얼굴이 겹쳐지는데요.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우아하게 클래식을 들으며 와인을 마시는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과연 이지혁이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은호가 박진석의 거대한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